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며 열돔을 형성하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견고한 두 고기압 속에서 동풍이 이어지며 서쪽 지역의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폐사한 가축이 5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3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올해 하반기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 45%가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를 꼽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형암을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 항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무선 소자를 체내에 삽입하고 전기장을 이용해 항암제를 암 조직 중심부까지 전달하는 기술인데 약물 전달 효율이 기존보다 4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처럼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은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며 열돔을 형성했기 때문인데요. 주말까지는 견고한 두 고기압 속에서 동풍이 이어지며 서쪽 지역의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초반부터 우리나라를 뜨거운 가마솥 열기 속으로 몰아넣은 주범은 한반도를 뒤덮은 두 고기압입니다. 대기 하층과 중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하며 한반도가 이른바 열돔에 갇힌 겁니다. 특히 서쪽 지역의 폭염이 더욱 심한 건 동해상에 위치한 대기 중하층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불어온 동풍 때문입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공기가 태백산맥을 오르며 습도를 잃고 내려오면서는 가열돼 서쪽을 달구는데 이 바람이 연일 이어지며 열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동풍은 주말까지 계속돼 서쪽에 숨막히는 폭염은 2, 3일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12일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상공에 고기압이 계속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요일 전후로 고기압이 좀 와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이 서풍 계열로 바뀌며 서쪽의 극심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동해안은 다시 기온이 오르고 전국적으로도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6, 17일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심의 강수 가능성들이 있겠고요. 18일 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 수증기가 북상하면서 충청권과 남부 제주 쪽에 강수 가능성들이 있겠습니다. 폭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를 키우는 만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무더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3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특교세는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냉방 물품 제공, 야외 근로자 폭염 예방 물품 지원,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가뭄이 극심한 강원 지역에 추가 용수 확보 대책비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재난특교세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의 관리와 활용 실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폐사한 가축이 5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본부는 국민안전관리 일일 상황에서 5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누적 가축 폐사 수가 52만 6천여 마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9일 하루 동안 무려 가축 14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 폭염으로 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수박과 오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2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수박 소매 가격은 전날 기준 한 개에 26,209원으로 1년 전보다 27.2% 올랐습니다. 또 오이 소매 가격은 10개에 11,781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5.6% 올랐고
애호박은 개당 1,404원으로 25.1%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박값 상승은 지난달 일조량 감소 여파로 생육이 지연된 데다 무더위에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오이와 애호박은 무더위에 따른 생육 지연으로 분석됩니다. 요즘처럼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냉방기 사용이 급증합니다. 그런데 기준에 맞지 않는 멀티탭에 에어컨을 연결해 사용하면 10분도 안 돼 불이 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멀티탭의 에어컨과 냉풍기를 동시에 연결하고 작동합니다. 전선 온도가 빠르게 오르더니 7분 20초가 지나자 130도가 넘어서고 불꽃이 일더니 불이 납니다. 에어컨과 냉풍기의 전격 전류를 더하면 25A, 전격 전류가 10A인 멀티탭이 버티지 못하고 타버린 겁니다.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처럼 잘못된 멀티탭 사용에 따른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난 불로 초등학생 자매가 숨진 사고도 에어컨을 연결한 멀티탭 화재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두 개의 전선이 열로 인해 가지고 붙으면 이게 스파크가 튑니다. 스파크가 튀면 그때 생기는 그 현상들이 화재 현장에서 생기는 현상들이 그 멀티 콘센트 전선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에어컨처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품은 벽면에 있는 콘센트를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고 환경이 여의치 않다면 반드시 용량에 맞는 멀티탭을 써야 합니다. 멀티탭에 최대 암페어가 적혀 있는데 연결한 기기를 모두 더했을 때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선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미관상의 이유로 이렇게 멀티탭을 단단히 감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열이 배출되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전선이 오래돼 색이 변했거나 눌리거나 찍힌 흔적이 있다면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실외기 주변도 점검해야 합니다. 발연물이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착화가 돼가지고 화재가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외기 내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항상 이제 염두에 두시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가전제품을 안전하게 쓰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형암을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 항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서울대 강승균 교수, 키스트 이효진 박사, 광운대 김정현 교수, 경상국립대 김성찬 교수 공동연구팀은 무선 소자를 체내에 삽입하고 전기장을 이용해 항암제를 암 조직 중심부까지 전달하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약물이 암 깊숙한 곳까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전기 이온 영동 방식을 활용해 약물 침투를 유도하고 NFC 기반 무선 구동으로 외부 전원 없이 약물의 저장과 방출, 정량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물 실험 결과 약물 전달 효율이 기존보다 4배 이상 높아졌고 종양 크기는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주요 장기에 손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름철 과일로 인기가 많은 복숭아의 새로운 품종 하나를 개발하려면 15년 이상 걸립니다. 농촌진흥청이 디지털 품종 개발 기술을 도입해 신품종 개발에 드는 비용과 노동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노란 봉투 안에 원형 복숭아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시기이지만 소비자들의 품종 선호도가 빠르게 변하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뭐 SNS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 특색 있는 반도형 같은 품종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농촌진흥청은 이렇게 다양해지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속도감 있는 품종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복숭아 410개 품종 등을 분석한 뒤 94만 개가 넘는 유전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복숭아 모양과 털 유무를 유전적 특징을 찾는 표식인 분자 표지를 활용해 빠르게 판별하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직접 길러보고 관찰하지 않아도 열매 모양이 동그랄지 납작할지 털이 있을지 없을지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품종 개발을 위해 나무 1000그루를 심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500그루만 심으면 되고 투입 노동 시간과 관리 비용 등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분자 표지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나가서 포장해 심기 전에 저희가 어린 상태의 식물체에 입혀서 저희가 정보를 얻어서 빨리 그 과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진청은 지난 1976년 첫 복숭아 품종 유명을 시작으로 품종 개발을 이어왔는데 디지털 기술로 앞으로 더 다양한 품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국의 홍역이 창궐해 33년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백신 회의론이 확산하면서 접종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올해 홍역 확진자가 1288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아 2명과 성인 1명 등 3명이 숨졌는데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2126명이 확진됐던 1992년 이후 33년 만에 최악의 감염 사태입니다. 환자 가운데 92%는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8개 주에서 환자가 보고됐는데 753건이 확인된 텍사스주가 발병의 진원지로 꼽힙니다. 홍역은 MMR 백신을 2번 맞으면 97% 예방 효과가 있지만 최근 미국에선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When we have tools that can really be helpful and see that they're discarded for no good reason, it is met with a little bit of melancholy on our part. 백신 접종률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팬데믹 이후 흔들린 공중보건 시스템과 백신 회의론 확산이 꼽힙니다. 대표적인 백신 무용론자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CDC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면서 백신에 대한 우려를 가진 전문가들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Secretary Kennedy assured the Senate on multiple occasions that he was going to have fidelity to science. He's blatantly and flagrantly violated that pledge that he's made.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앞으로 20에서 25년 안에 미국에서 매년 85만 명이 홍역에 감염돼 2,500명이 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역 유행은 이제 질병 문제를 넘어 미국 공중보건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문제로 커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효과로 나스닥과 가상화폐가 지붕을 뚫고 있다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홍성희 특파원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하루 만에 폭등해 12만 달러를 향해 치솟았고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6% 이상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이후 엔비디아 주가가 47% 상승했고 가상화폐는 지붕을 뚫고 있다며 관세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수천억 달러, 수백조 원을 관세로 걷어들여 미국의 거대한 컴백이 이뤄지고 있다며 연준이 주요 자산의 강세를 반영해 신속하게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너무 느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e should resign immediately. We should get somebody in there that's going to lower interest rates. I think he's terrible. I think, look, we're paying, I call him too late. TOO, too late.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남아있지만 케빈 해식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급부상하는 등 의도적인 흔들기도 감지됩니다. 파월 의장은 그러나 관세 영향으로 올여름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As long as the U.S. economy is in solid shape, we think the prudent thing to do is to wait and learn more and see what those effects might be. And again, they haven't really shown up.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이후 연준은 4차례의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모두 4.25에서 4.5%로 동결했습니다. 미 증시와 가상화폐 호황이 이어지면서 오는 29일부터 열릴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삼성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해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 출시한 갤럭시 워치를 통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추진과 2번 접는 트라이폴드 스마트폰의 연내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접는 스마트폰, 폴더블폰 신작 출시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만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공장도 미국에 만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은 해외 여러 생산 거점을 토대로 미국 등 주요국의 통상 정책과 시장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인공지능, AI 강화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스마트폰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2번 접는 트라이폴드폰 연내 출시로 혁신의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라이폴드도 열심히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올해 안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XR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기획하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무한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구글과 협업 중인 확장현실 XR 헤드셋도 연내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또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 워치에 스마트워치 최초로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카로티네이드 수치를 측정하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이어 잠잘 때 혈관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 사장은 워치와 반지 등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와 병원 기록을 연결해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원격 진료를 지향하지만 의료 관련 소송과 규제를 고려해 당분간 건강관리 지원과 데이터 축적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의 관세 여파 속에서도 이달 초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9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2.8% 늘어난 38억 2,8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대미 품목 관세가 적용 중인 승용차 수출이 13%, 철강 제품 수출은 4%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올해 하반기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 업종 매출액 1,0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9%는 수출 채산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일반 기계, 석유화학, 철강 등 7개 업종은 채산성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반도체와 선박 업종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는 45%가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를 꼽았고 수출 기업의 53%는 하반기 수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통신사를 옮기는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하면서 고객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는 17,376명이었으며 반대로 KT와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1,7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지난 5일 이후 SK텔레콤의 누적 이탈자는 75,214명, 순감 규모는 총 28,566명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 이탈자를 유치하기 위한 KT와 LG유플러스의 마케팅 공세가 이어지면서 통신 3사 사이에 고객 유치전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에서 물놀이 중 4명이 숨진 곳은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순환 사고의 절반가량이 여름철에 집중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놀이 중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금강 상류 지점입니다. 물놀이 위험과 수영 금지 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하천 바닥이 보일 만큼 수심이 얕지만 조그만 안쪽을 보면은 깊은 수심에 물 색깔도 진하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자주 찾는 한 시민은 깊은 곳으로 가면 물살이 급격히 빨라진다고 말합니다. 안치로 가면 무장장 깊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물새 세요. 사고 현장에는 안전요원 2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금산군은 사고 당시 모두 인근을 순찰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쪽을 비추는 재난안전 CCTV는 지난 장마로 고장나 작동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엔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곳도 마련돼 있었지만 숨진 4명 모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소방청 구조활동을 보면 전국 순환사고의 48%가 7월과 8월 여름철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남에서만 최근 3년간 하천과 계곡 등에서 여름철 순환사고로 28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곡이나 하천은 육안으로 수심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수심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서 그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쥐가 난다던가 아니면 실수를 통해서 순환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충분한 준비 운동과 개인 안전 장비를 갖추고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않는 등 안전 의식을 높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요즘 태권도 경기를 보면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 방식 덕분인데요. 전 세계 태권도 선수들이 강원도 춘천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홍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날카롭게 머리를 스치는 발차기를 피하고 반격합니다. 공격이 성공하면 전광판에 상대 점수가 차감되는데 마치 격투 게임이 눈앞에 펼쳐진 모습. 선수가 수시로 바뀌는 단체전이라 더욱 박진감이 넘칩니다. 우리 대표팀은 대회 초반부터 태권도 종주국 위상을 뽐냈습니다. 남자 선수들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 선수들이 투지력 있고 강하게 해줘가지고 우승으로 쉽게 2라운드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화려한 발차기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45개 나라 3,500여 명 국내외 선수들이 참가해 겨루기와 격파, 품새 등 다양한 종목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룹니다. 춘천은 태권도 종주도시로의 도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국제대회에 이어 내년에는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도 새로운 보금자리로 춘천을 택하면서 오는 2028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깊이 있고 완성도 높게 준비해왔습니다. 이 자를 통해 춘천이 세계 태권도 중심으로 더욱 구성을 기대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는 오늘 13일까지 열립니다. 이어 15일부터는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열기를 이어갑니다. YTN 홍석입니다. 파키스탄 전역에서 몬순 우기에 내리는 폭우와 이로 인한 홍수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전날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계속된 폭우와 홍수로 지난달 26일 이후 최소 90명이 숨지고 15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 기간에 펀자브주에서 32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으며 이 가운데 아동도 18명 포함됐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더 많은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며 저지대와 재해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예방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남아시아 몬순 우기가 갈수록 불규칙하고 격렬해지고 있으며 치명적인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주말 동안 가족과 물놀이를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입수 금지 구역인지 꼭 확인하시고 준비 운동과 구명 장비까지 잘 챙기셔서 여름철 안전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